안녕하세요. 예니아빠입니다. 이번 주 아주 기분 좋은 소파의 행보를 보고 계신데요. 제 지난주부터 좀 준비했던 거를 지금 좀 다시 하려고 하는데, 소파의 지난주에 그 상원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학자금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. 근데 그 발표하는 날,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이거에 대한 이슈는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게시판에 따로 올리진 않고 지켜보고 있었는데,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. 근데 주가는 거의 뭐 변동이 없었죠. 뭐 그 이유는 뭐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그 법안 통과가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어차피 과거부터 이제 그 심리부터 해가지고 좀 그 부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가고 있어서 대부분의 여론은 아마 법안이 통과돼도 어차피 8월달 대법원이 그 판결을 내도 어쨌든 8월 말부터 같은 시기에 어쨌든 소파이의 그 학자금 부분은 그때부터 좋아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선반영인지 근데 어쨌든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.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진짜 뭐 그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달 말에 지금 판결이 만약이라도 뒤집어진다면 굉장히 폭락을 할 수도 있겠죠.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학자금 대출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지껏 안 하고서도 이렇게 성장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그 소파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 은행을 통해서 좀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학자금은 이제 플러스의 플러스 효과 진짜 지금의 주가에서 레벨업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소파이는 팔아야 할까?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단기적인 과열은 맞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거는 지금 KBR의 데이터에서 이제 그 이자 수익이 줄어든 10개 은행 중에서 제가 팩웨스트가 요새 좀 인기가 있잖아요. 이게 배당 그 우선주의 배당이 이제 굉장히 커가지고 그 인기가 있어서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 10개 은행 중에서 두 번째 거 더 뱅코업 이렇게 그 소파이랑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팩웨스트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는 우선주 배당 때문에 우선주로 많이 사는데 어쨌든 이 은행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모체가 되는 팩웨스트를 봐야 되니까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디비던드가 지금 모체에서도 조금은 주고 있어요. 근데 당연히 우선주가 지금 저점에서 샀던 사람은 20%가 넘게 받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10몇 프로를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고배당이긴 한데 그게 계속 될지도 한번 요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나을 거고요. 소파이야 뭐 지금 세 번째 지금 상승을 하는데 1년 데이터로 보면 전고점을 지금 오늘 아마 뛰어넘을 거예요.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며칠 남은 그 FOMC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조금 넘던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 형태는 이렇고 그 다음에 더 뱅콕도 보면은 꾸준하게 1년 동안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팩웨스트, 소파이, 더 뱅코프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지금 제일 그 이자 수익이 문제가 됐던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출 소득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 1년, 2년, 3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 대출 소득, 이자 소득은 늘어나는데 주는 이자도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. 과거에는 이렇게 작았던 부분이 1,0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매출 증가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될 동안 그 이자 비용은 거의 10배가 넘어갔죠. 지금 요때가 10배. 그 다음에 지금 거기서 또 거의 2배 가까이.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이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. 지금 작년 그 3분기부터 이제 꺾였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부터 좀 이 수익을 잘 내다가 이 2021년 12월 이후부터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. 요때부터 이제 그 과거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1년 정도 뒤에 이제 이때부터 12월부터
엄청나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를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소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모든 소득도 늘어나고 그 주는 것도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자 수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던 거. 그 다음에 더 벤콥도 마찬가지예요. 벤콥도 보면은 그 꾸준하게 금액은 소파이보다 적게 시작하고 좀 적지만 늘어나는 그 크기도 크진 않지만 어쨌든 순이자 수익도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 팩웨스트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작년 말부터 그때부터 이제 손실낸 증권 판매에서 손실을 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번 분기에 이제 크게 팔았잖아요. 그래서 현금을 마련한 거는 부채를 늘려서 그런 거거든요. 요거 뒤에 또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소파이는 이제 뭐 모든 수익이 다 늘어나고 있었고 현금도 뭐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는 오히려 지금 현금 자체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고 지금 더 벤콥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소파이보다도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. 조금씩. 그래도 어쨌든 그 가지고 있던 대비해서는 좀 크게 늘고 있는 거고 지금 현금은 오히려 요번에 좀 줄였어요. 지금.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이제 대출이 요번 분기에 그 팩웨스트가 굉장히 줄었잖아요. 그게 과거 거 이제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이제 버티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긴 거죠. 왜냐면 이자도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. 근데 이자도 보면은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올리기 직전이 2021년 12월이 고점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줄고 잠깐 늘었다가 또 계속 줄고 요번 분기에 대폭 줄은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. 뭐 소파이는 그때부터 이제 예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파이의 그 타이밍도 좀 운이 좀 좋았던 거거든요. 금리 인상 시기부터 예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대출들이 아주 많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출도 이때부터 많이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수익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더 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가 이제 그 주 업무였는데 과거 2020년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작은 은행이다 보니까 크게 욕심을 안 내고 그 금리가 이때부터 인상됐는데 그 이전부터도 증권을 잘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크게 대출을 많이 늘리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조금씩 늘려서 팔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예금도 뭐 조금이나마 금액적인 그 부분으로 따지면 소파이보다 지금 적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행 중에서 작은 은행 중에서는 성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팩웨스트의 이제 문제가 작년 말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죠. 그래서 총 자기 자본 자체는 좀 유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이제 장기 부채를 엄청나게 지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본 자체가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요거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로만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은행들이 좀 여러 뭐 FRB라든지 뭐 그런 은행들이 여파로 인해서 좀 위기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재무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은행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고 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소파이나 다른 더 벤코프랑 비교를 하면은 소파이도 부채 자체는 늘었는데 그게 다 아시다시피 예금이죠. 예금 부분에 이제 그 부채가 많이 늘었던 거고 여기 지금 더 벤코프 같은 경우는 부채도 약간씩 줄였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그 수치로만 보면은 더 벤코프가 더 우세하지만 그 규모가 좀 작은 게 이제 단점이죠.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부 가치 자체가 요번에 거의 3분의 1이 날라가 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위험하지 않냐. 앞으로 리세션이 온다면 소파이 왜 지난번에 이제 여러 여론에서 이제
신용대출 위험하다, 그 나중에 연체가 높아지고 있다, 그러고서도 막 주가를 내리눌렀는데, 이런 은행이라면은 그때 되면은 만약에 진짜 그 리세션이 온다면, 훨씬 위험한 건 당연하겠지, 소파이보다. 소파이 자체는 지금, 계속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대규모로 이제 줄어들고, 아마, 지금 3분기에는 만약에 최근에 이제 한 1, 2주 동안 모든 주식들이 아주 불장이었잖아요. 그게 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많이 컸던 걸로 생각이 되고, 또 골디락스 효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, 어떤 사람은 또 2008년과 유사한 데드캣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,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그 1번은 이제 당연히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,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내년 대선 전까지 이제 바이든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를 뒤에 데이터로 또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금리에 대한 예상은 지금 대부분 이제 지난달만 해도 거의 90%가 동결일 거다라고 하는데, 지금 지난주 어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. 근데 어쨌든 60% 이상이면은 거의 동결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요게 지난주 제가 데이터 만들면서는 요 데이터였는데, 요번 주 오늘 보니까 이게 또 조금 더 이제 소폭 올라갔더라고요. 그러니까 낮아지다가 지난달보다는 좀 낮아지다가 지금 소폭 올라갔는데, 이게 의미 없는 게 내일 화요일 날 나오는 CPI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또 뭐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,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, 지금 현재는. 근데 지금 나스닥 이때 2008년도죠. 2008년도 요때 이제 그 은행 하나 터지고 나서 해결을 한 다음에 잠깐 이제 올라갔던 거, 이게 이제 데드캣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, 이 시절엔 데드캣이 맞았죠. 그 뒤로 엄청 떨어지고 다시 부양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으니까. 근데 장기 투자자라면 뭐 이게 데드캣이더라도 그 뒤에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, 모두들 요때 사려고 하는데 과연 이 시기가 요번에도 똑같이 올까요? 그거는 진짜 저는 확률이 굉장히 좀 작다고 보고, 물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요 2008년 때처럼 큰 폭락이 올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이제 주요 이슈가 인플레이션 화요일 날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 화요일 날 이제 좀 주가가 출렁이기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PPI 수요일 날 있고, 제일 중요한 이제 목요일 날 저희 한국 시간 새벽에 패드 이때가 이제 뭐 다들 동결이라고 지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아마 당연히 동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. 만약에 이변이 생긴다면 크게 이제 요동을 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바이든 지금 골디락스 효과라고도 보기도 보지만, 저는 1년 남은 그 대선 전에 지금까지 바이든이 들어와서 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운도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, 어쨌든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중에서 연금 그 수급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성화가 지금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여러 지금 매체를 보면은. 그래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라크에 동결돼 있던 자금을 풀어줬다는데,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에 못지않은 한 70억 달러인가? 70억만 달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부분까지도 조금씩 건드릴 수도 있다,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. 어쨌든 이란, 중국 여러 군데를 지금 건드리고, 그 중에서 또 그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 뭔가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디리스킹, 이건 말도 안 되는다고 저는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, 미국에서는 최대한 호의적으로 중국을 좀 살려주기로 한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중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,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지금 뭐 금리 인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, 지금 아무래도 올해 안에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들어 보여요. 그래서 그대로 가면은 중국도 진짜 연임이 됐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뭔가 일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다. 그 겉모습으로는 그 굽히는 걸 보이기 싫어서
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밑 작업을 해서 언제쯤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소파의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은 맞아요. 확실히 맞는데 지금 뭐 빅스 지수도 몇 년 만에 지금 거의 최고를 찍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모드 많이 느끼고 있고 주가도 여러 지금 많이 제 주식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다 플러스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득인 상태라서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 소파이지만 여기에서 9불, 10불 그렇게 간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1, 20% 정도는 좀 조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.